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일 새벽 4시 3분입니다. 서울 마포구을 출신 정청래 의원의 이력을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충청남도 금산군 출신이고 56세, 그리고 생애 이렇게 되면은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989년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지에 사제 폭탄을 던진 혐의로 집시법 위반,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 방화 총포도 금 화약류 특별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과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 도금,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1990년 3월 28일 선고. 이게 중요합니다. 1980년 3월 28일 선고. 또 있네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단시백 천만시만 100만원, 2004년 6월 4일 선고. 1990년과 2004년, 1990년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고 2004년은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이네요. 자, 이 정도의 정과를 가지면은 더구나 이게 둘 다 민주화된 이유입니다. 전두환 때가 아니고 박정희 때도 아닙니다. 여기에 이 정도의 끔찍한 형을 받았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체제를 적대시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체제의 적이다, 적대 세력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적당한 시기에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했더니 여기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을 전쟁 중에 있는 적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오히려 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대한민국 체제의 적인데 이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를 적으로 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명박 박근혜를 적으로 보는 사람은 대한민국 적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가 대한민국 적입니까? 이명박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는 국가 체제를 뒤엎겠다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청래의 이런 범죄 혐의는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체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씨가 박근혜, 이명박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하고 논리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청래를 대한민국의 적으로 규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면 더욱더 확신이 듭니다. 톨레랑스라고 했어요. 톨러런스, 관용이란 뜻인데 프랑스 말이죠. 프랑스가 톨레랑스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했다, 철저히 처벌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다. 왜 이 나치 부역자가 나옵니까? 아니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를 나치에 부역한 사람에 비유를 하는 겁니까? 아니 이명박 박근혜가 나치라고 규정하면은 저 김일성 세력인데 이명박 박근혜가 언제 김일성 세력에 부역했습니까? 또는 뭐 일제시대로 거슬러 갈 필요가 없죠. 일제시대 때 태어난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그때는 아기였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제시대 때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나치 부역자에 비유하려면은 한국적 상황에는 빨갱이 부역자 김일성에게 부역했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왜 나치 부역자를 왜 여기 끌고 들어옵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 없다며 나치 부역자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책출하고 처벌했다.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자고 할 때까지 민족 반역자들을 무관용으로 대하고 처벌했다.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다.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그럴 때 국민통합도 된다. 이게 비유가 완전히 엉터리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실 읽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3인론에 반대한다. 이때가 중요하죠. 이때부터가. 첫째,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편법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이명박은 이미 재판이 끝났습니다. 복역 중에 있습니다.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판결문은 인거도 마르지 않았다. 둘째, 두 사람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가 명예를 훼손한 점, 그들의 집권기간 동안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준 것에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문제다. 사과, 반성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사과하기 싫은 사람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그게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요새 신문에 보면 사과 광고가 없어졌어요. 헌법재판소도 사과 광고는 양심에 대한 위배가 되니까 사과 광고를 위헌으로 한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는 이명박 박근혜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라고 합니까? 이 발상이 바로 파쇼적 발상입니다. 셋째, 2016년, 2017년 이게 나라냐? 며 촛불을 들었던 촛불 국민은 뭐가 되냐? 촛불 들고 명예혁명을 했던 국민들의 명예는 뭐가 되겠는가? 촛불 국민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 촛불 국민과 태극기 국민으로 나누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이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태극기 국민들을 적대시하는 적나라한 반민주적 세계관이 여기서 딱 잡히네요. 넷째,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특정인 누가 제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드리워진 적폐가 쌓여 있고 그 적폐 청산을 할 때다. 지금도 정치, 경제, 사법, 경찰, 언론의 적폐들과 대치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고? 지금 전쟁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청래는 지금 내전 중이라고. 이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삼선 의원이에요.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민을 상대로 전쟁하게 한다는 것은, 더구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이것은 국민들을 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을 주권자로 보지 않고 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공할 사태 아닙니까?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꿔서도 안 되고 적장을 쉽게 용서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바가는 손은 뒷걸음치지 않는다. 더 이상 읽을 마음이 안 생기는데 확실한 거는 정청래 씨는 다수 국민, 아마 반 이상의 국민을 적폐, 전쟁 대상으로 보고 이명박 박근혜를 적장으로 봅니다. 적장, 적군의 장수였다. 적군의 장수였다. 이명박 박근혜는 한국 보수 세력의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보수 세력을 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한 행위를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의 적이 있어요. 그것은 헌법에 의해서 우리의 영토인 북한 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력, 그리고 거기에 복무하는 남한의 발역 세력이 국가의 적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씨가 한 번도 김일성, 김정은을 적이라고 불렀던 적은
없을 겁니다.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을 적으로 보지 않고 박근혜를 적으로 보는 사람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김정은을 적으로 보지 않고 박근혜를 적으로 보는 사람과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 살 것이냐? 이게 고민입니다. 김정은을 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바뀌어야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을 적으로 보는 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헌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을 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박근혜를 적으로 보는 자는 헌법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헌법 부정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 사이에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입니다. 이게 시대의 고민이에요. 정청래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내전 중이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설계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공을 한 박정희, 두 위대한 대통령이 30년 동안 70여 년 중에 30년을 다스리면서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든 덕분에 다행히 총을 들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입과 손발로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 싸우면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표로서 결판을 내면 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총 들 필요 없습니다. 칼 들 필요 없어요. 입, 손발, 지갑을 열어서, 그리고 겁을 내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 겁낼 필요 없습니다. 상당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 덕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이 이 정권의 주구가 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는 비밀 경찰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고문이 없는 나라입니다. 불법 연행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입으로는 몰라도 전체주의로 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무리 고문 없는 나라인데 뭐가 겁납니까? 고문 없는 나라를 만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까지는 고문이 있었어요. 그러나 노태우 때부터 고문이 사라졌습니다. 민주화가 되면서 고문이 사라졌습니다. 이 고문이 사라지는데 민주투사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자,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법과 표로서 하는 전쟁 중입니다. 그리하여 법이 권력을 이기는 나라를 올해 만들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